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이게 새벽 강의인가요? 이제 새벽에 이제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원래는 이제 이 시간에 국어 아니면 영어를 들어야 되지 않나요? 그지? 근데 이게 학원에서 행정법을 좀 해달라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행정법을 제가, 그쵸. 오전에 이제 새벽에 이제 하게 됐어요. 제가 사실 이제 이렇게까지 일찍 일어난 적 별로 없는데, 이제 머리도 안 말랐어요. 이제 급하게 이제 오느라고 이제 머리도 안 말랐는데, 어쨌든 이제 이게 시간 빼기 이제 어려운데 이제 시간을 빼가지고 이제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하는 거라서 기출 문제를 이제 최근 3년간 이제 중요 기출이죠. 국가직하고 지방직하고 이제 소방직하고 해서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할 텐데 제가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설명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공부가 잘 안 되잖아. 공부가 잘 안 돼서 일단은 좀 시간은 좀 없지만 한 15분 정도 이제 문제 푸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여기 타이머 이제 돌아갈 건데 15분 정도 문제 푸는 시간을 드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이제 뭘 알고 이제 뭘 모르는지 한번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오전 아니 아침 강의다 보니까 이 9시에 또 이제 강의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길게 할 수가 없어요. 길게 할 수가 없어. 딱 이제 1시간 동안 이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한테 시간을 드리면은 저한테는 설명할 시간이 45분밖에 없어가지고 막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중요한 이제 포인트 짚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아마 1시간이 얼추 급하게 이제 지나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해설도 나눠드렸잖아요. 해설도 나눠드렸는데, 일단 해설 먼저 보시면 안 돼. 오자마자. 오자마자 이제 해설 보고 이제 답 보고 이제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이제 시간 되면, 7시 반 시간 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를 푸시고요. 그리고 혹시 다른 시행처에서 이 해설이 좀 필요하신 분 있으면은, 제 네이버 카페가 있거든요. 네이버 카페? 네이버 카페. 김건호 검색하시면 나와요. 김건호 이제 공법교실이라고 해서 검색하면 나오는데, 네이버 카페 가면은 이제 웬만한 해설은 다 올라가 있어요. 웬만한 해설은 다 올라가 있으니까, 혹시 이제 참고하고 싶은 해설이 있으면 이제 이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뭐, 이것저것 좀 공부 얘기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15분 시간 드릴 테니까, 문제 한번 쭉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얼마나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문제 푸세요. 네, 15분 시간 드릴게요.
문제는 풀만한가요? 이게 다 맞아야 되는데. 이게 툭툭 걸리는 이제 몇 개 지문 제외하고는 이게 다 익숙한 지문들이거든요. 많이 출제되는 지문들이라서 이게 다 맞으셔야 되는데. 제가 그 해설 보면 몇 회 출제가 됐다고 다 적어놨거든요. 이게 뭐 2회 출제가 됐다, 뭐 7회 출제가 됐다 다 적어놨고 이게 정답률까지 이제 적는다는 걸 제가 깜빡했어요. 정답률이 근데 생각보다 높아요. 정답률이 보통은 되게 이제 각진 문제 있잖아요. 좀 여러분이 딱 보기에 이제 처음 나온 지문 같이 느껴지는 그런 지문을 제외하고 거의 이제 대부분 한 이제 80%, 70%이 정도 이제 그 정답률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다 맞으셔야지. 제가 다음번에는 이제 내일도 하나? 내일 맞나? 내일도 있지. 제가 이제 다음번에 이제 나눠드릴 때는 정답률도 좀 적어드릴게요. 정답률 이제 자료도 있어가지고. 자, 1번부터 이제 바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빨리빨리 나가야 돼가지고. 1번에 이제 이제 행정법의 이제 일반 원칙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이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는 이제 뭐 조리상 원칙, 뭐 행정법의 일반 원칙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전부 다 이제 행정기본법에 이제 들어와 있죠. 그래서 뭐 평등 원칙이라든지 비례 원칙이라든지 신뢰보 원칙이라든지 실권의 법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행정법의 이제 일반 원칙에 해당이 돼요. 자, 1번부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지문도 이제 엄청 많이 나오는 지문인데 이 폐기물 처리업과 관련해서 되게 많이 나오죠. 이 폐기물 처리업에 대해서 이제 그 사전 계획 적합 통보라고 돼 있는데 요거 자체가 그 법적 성격이 뭔지 아시나요? 이 법적 성격이 이제 사전 결정, 예비 결정에 이제 해당이 돼요. 사전 결정, 예비 결정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적합 통보를 이제 해준다는 얘기는 청소업체가 난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사업을 이제 영위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해당 관할 구역 내에 그 청소업체가 이제 부족한 상황이라서 충분히 이제 영위를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요건이 충족이 되면 사업 계획에 대한 이제 적합 통보를 이제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사업 계획 적합 통보를 받게 되면 이제 본 폐기물 처리업 그 허가 신청할 수 있는 이제 지위가 이제 설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 요건을 다 갖춰가지고 이제 이 허가 신청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미 이제 요건이 충족됐다라고 하는 이제 그 청소업체가 난립하지 않았다라는 요건을 들어서 불허가 처분하게 되면 요건 이제 기존에 이제 인정을 했던 거를 나중에 이제 번복하는 셈이에요. 그래서 이거 신뢰보 원칙에 이제 위반한 내용이죠. 그래서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또 이게 이제 뭐가 또 시험에 많이 나오냐면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적합 통보를 해준다고 해가지고 이게 국토 이용 계획 변경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다. 그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은 이제 부관하고 그다음에 부당결부금지 원칙과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이 부관이라고 하면 일단 이제 이 주된 행위에부터 이제 종된 규율 그게 이제 부관이고요. 그리고 행정기본법에 보면 이제 부관에 이제 요건이 있어요. 내용상 요건이 있는데 총 세 가지 요건이 있죠. 하나는 이제 주된 처분에 이제 목적에 위반되면 안 된다. 그리고 주된 처분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된 처분에 필요 최소한도로 이제 붙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그 토지를 기부 체납하는 부관 정도는 사실 붙일 수 있는 게 맞거든요. 붙일 수 있는 게 맞는데, 근데 주택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이제 토지를 기부 체납하도록 하면 이게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그런 이제 부관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이제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부관 자체가 위법하게 되겠죠. 자, 3번 봅니다. 이게 평등원칙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지방의회 조사 감사를 위해서 채택된 증인의 불출석에 대해서 과태료를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이제 차등부과한다.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차등부과했냐면,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5급 이상 같은 경우에는 불출석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뭐 600만 원이다. 그렇고, 그다음에 6급 이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행정사무감사 조사 이제 불출석하면 과태료가 40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급수에 따라서 이제 차별 취급을 했다는 거야. 근데 평등원칙이라고 하는 게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건데 똑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을 했는데 누구는 이제 많이 내고 누구는 적게 내고 이렇게 불합리한 차별 취급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같은 사람을 다르게 취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그래서 무효인 조례다. 이제 이렇게 본 사례죠. 자,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신뢰보 원칙과 관련된 내용이네. 자, 과세관청이 납세 의무자가 에게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용 사업자 등록증을 구부했다. 제가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용 사업자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교육업이라든지 출판업이라든지, 그런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부가세 면세 사업자용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교부를 받습니다. 그럼 제가 하는 모든 이제, 이 영업행위? 어쨌든 이제, 이런 이제 매출이라든지 그런 행위가 전부 다 면세가 돼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 면세와 관련된 사업을 했을 경우에만 이제 면세를 받는 거고, 당연히 이제 부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부가세를 부과를 받겠지, 그지? 그래서, 부가세를 면제해주겠다라고 하는 공적 견해 표명은 아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사인의 공법행위 한번 봅니다. 이게 사인의 공법행위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신고가 이제 시험에 나오죠. 신고가 나오는데, 이 신고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그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하고, 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수리를 이제 요하는 신고, 요하지 않는 신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행정절차법에 들어가 있어요. 절차법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기본법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적법하게 이 신고서가 만들어져가지고 이 행정청에 이제 도달을 시켰다. 도달을 시켰다. 그러면 이게 무조건 이제 효력이 발생해.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는 신고한 행위를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적법하게 이제 신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이 신고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수리가 있어요. 수리라고 하는 이제 별도의 이제 행정처분이 있어야 됩니다. 행정처분이 있어야지만 이게 이제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근데 실제로 이제 판례는 뭐가 많냐면 이게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보다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더 많아요. 이게 판례가 더 많기 때문에 수험 전략적으로 뭘 외우셔야 되냐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도 좀 암기를 좀 해놓고 있어야 돼요.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신고 체육시설업. 이게 신고 체육시설업의 대표적인 게 뭐 당구장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적법한 조건을 갖춘 신고인 경우에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다른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형식적 요건만 딱 갖춰가지고 이게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신고한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구장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접수 시에 신고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설사 수리가 거부가 됐다고 해서 이게 수리도 처분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수리를 거부하는 행위도 처분이 아니야. 왜냐하면 수리 거부가 된다고 해서 이게 당구장 영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적법하게 형식적 요건만 갖춰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당구장 영업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수리가 있어야지만 이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리가 거부가 되면 영업 활동을 못하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수리 거부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사실행위에 이제 불과합니다. 그래서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이 아니다. 자, 2번이 이거 시험 엄청 많이 나오죠.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건데, 자, 허가 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췄대요. 자, 적법하게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를 한다. 이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가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에 이제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이 건축 허가 자체가 이제 대물적 허가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건 건축 허가 대장에 그냥 건축 허가를 받은 사람 이름만 달리 기재하는 거야. 달리 기재하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서 거부할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형식적 요건, 인적 요건만 딱 충족을 해가지고 이제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를 하게 되면 이게 무조건 이제 수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례죠.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허가 효과 의제를 이제 소반하는 건축 신고. 이를테면 이제 건물을 짓는데 85제곱미터 이하의 이제 소규모 건물을 짓는데 이 개발 행위가 의제가 된다든지 뭐 토지 형질 변경이 의제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개발 행위 요건이라든지 토지 형질 변경 요건이라든지 그런 이제 의제된 인허가와 관련해서 실체적인 요건을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실체적 요건을 심사하기 때문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이 된다. 일반 건축 신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허가가 의제가 안 됐거나 그러면 별도의 이제 수리 조치는 필요 없죠. 그냥 신고로서 이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건 암기가 안 돼 있으면 풀기가 어려워요. 4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이 납골당 설치 신고라고 돼 있는데 이 납골당을 신고만 하면 설치한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납골당이라고 하는 게 뭐 화장장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기오염 이제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또 엄청 이제 민원 넣고 이제 반대하고 이제 그런 사례거든요. 그래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가 아니라 이건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돼 있어요. 수리는 요하는 신고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리가 있어야 돼. 수리가 있어야지만 적법하게 납골당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번 넘어가 봅니다. 자, 행정행위의 취소와 관련해서 우리 이제 행정행위의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폐지와 관련된 건데, 이 행정행위의 이제 효력을 상실시키는 게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행정행위를 취소한다. 직권으로 취소한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행위를 철회한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행정행위가 이제 실효가 된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취소라고 하면, 지금 여기 이제 취소만 가지고 이제 구성이 됐는데, 취소라고 하면, 이 성립 당시 하자야. 성립 당시 하자를 이유로 해서, 이 사후에 이제 취소라고 하는 이제 별도의 행정처분으로서 이 효력을 이제 상실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소급표를 갖습니다. 원칙적으로 소급표를 갖는다. 자, 그리고 철회라고 하면 이게 성립 당시는 적법하게 성립을 하는 거지. 적법하고 유효하게 성립을 하는 건데, 사후에 사정 변경이 생기는 거예요. 사정 변경이 생겨가지고, 이제 장래를 향해서, 이게 장래유죠. 장래를 향해서 이제 효력을 상실시키는 거. 이건 이제 철회라고 부르고요. 이 실효라고 하는 거는,
별도의 이제 뭐 취소라든지 철회라든지 그런 이제 행정처분은 없어요. 행정처분은 없는데 일정한 이제 그 사실이 발생하는 것, 사실. 뭐 이를테면 이제 의사가 사망을 하게 되면은 의사 면허가 상실이 된다든지,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효력이 상실이 된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이 되게 유명한 판례죠. 이게 그 제1롯데월드 판례거든요. 제1롯데 판례인데, 자, 도로관리청이, 송파구청이 도로조명허가 중 특별 사용이 필요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직권 취소했다. 이 취소라고 하는 게 원칙적으로 이제 소급표를 갖잖아요. 소급표를 갖는다. 자, 도로관리청은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된 부분의 점용 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반환해야 되겠죠. 반환해야 된다. 자, 이거 한번 보자.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송파구청이 제1롯데월드를 짓는 과정에서 도로조명 허가를 해줬어요. 도로조명 허가를 해줬다. 근데 도로조명 허가가 이게 이제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야. 이게 면적당 해가지고 점용료를 내야 돼요. 점용료를 내야 된다. 점용료를 이제 내야 된다. 자,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도로 조명 허가라고 하는 거는 딱 건물 짓는데 필요한 만큼만 해줘야 되는데, 이 지나치게 이제 넓은 면적에 대해서 이제 도로 조명 효과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 특별 사용에 이제 필요 없는 이제 부분이죠. 거기 이제 위법한 부분인데, 위법한 부분을 이제 직권으로 이제 취소하게 됩니다. 직권으로 취소하게 된다. 직권으로 취소하게 되면, 이 도로 조명 허가가 이제 일부분이, 이게 이제 소급적으로 효력이 상실이 되니까, 그 부분에 해당되는 점용료를 이미 납부를 했다고 하면, 당연히 반환해줘야 돼요. 이거 반환해줘야 된다. 그래서 직권 취소라고 하면 이제 소급표를 가진다라는 얘기예요. 소급표. 자, 그리고 2번하고 4번은 좀 묶어볼까요? 2번하고 이제 4번이 그 재취소의 법리요. 재취소의 법리. 재취소의 법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기존에 처분이 있어. 근데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해.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시 직권으로 취소를 했을 때 원행정처분이 살아날 것이냐, 살아나지 않을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예, 이것도 볼까? 그러니까 이게 처분이 있어. 원처분이 있어. 원처분. 이거 설명 길어지면 안 되는데. 자, 원처분이 있어. 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거야. 직권으로 취소해. 예.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 직권 취소를 다시 직권으로 취소하는 거지. 직권으로 이렇게 이제 취소한다. 그래서 직권 취소하고 이제 직권 취소가 이제 두 개가 있으니까, 이 원처분이 이제 살아날 것이냐, 살아나지 않을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이게 재취소의 문제인데, 자, 이거는 이제 그 법리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원처분 있잖아, 원처분. 원처분이 만약에 수익적 처분이다. 수익적인 처분이라고 하면 이거 살아납니다. 부활한다. 그리고 만약에 원처분이 이제 침익적인 처분이다. 조세보가 처분처럼 침익적인 처분이다. 이거 그냥 죽어버려요. 살아나지 않는다. 소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예. 왜냐면 수익적 처분 같은 경우에는 취소에 의해서 되살아나게 되면 상대방한테 유리한 거잖아. 유리한 건데, 침익적 처분 같은 경우에는 취소를 통해서 되살아난다고 하면 상대방한테 이제 불리해지는 거거든. 그래서 되살아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침익적인 처분을 직권 취소했다가 다시 이제 침익적인 처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직권 취소를 통해서 이제 그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건 이제 새로운 처분을 해야 돼요. 새로운 처분을 해야 된다. 예. 이게 이제 직권 재취소의 법리야. 재취소의 법리. 자, 2번부터 한번 봅니다. 2번이 이제 침익적 처분이죠. 자,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취소를 하면 조세부과처분 자체가 이제 침익적 처분이니까, 자, 부과처분으로 인한 법률 효과는 당연히 소멸을 하고요. 그 후에 다시 동일한 그 과세 대상에 대해서 조세부과처분을 했다. 이거는 이제 직권 취소하고 그다음에 직권 취소를 통해서 이제 되살릴 수가 없으니까 다시 새로운 부가처분을 하는 거야. 새로운 부가처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소멸한 법률 효과가 회복되는 게 아니지. 그래서 원처분의 효력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재취소의 법리죠. 자, 그리고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수익적 처분입니다. 자, 행정청이 의료법인 이사에 대해서 이사 취임 승인 취소 처분. 그러니까 승인 처분이 수익적 처분이죠. 이 원처분으로서 이제 수익적 처분이 되는 거고, 그거를 취소를 했대. 그럼 1처분이 이제 직권 취소죠. 1차에 직권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또 직권 취소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사 취임 승인이라고 하는 수익적 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직권 취소를 다시 직권 취소하는 이제 그런 구도라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1처분이 이제 2처분에 의해서 이제 직권 취소가 됐으니까 이사 취임 승인은 회복을 하는 거지. 효력이 이제 회복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임시이사가 있다고 하면 임시이사의 지위는 법원의 해임이 결정 없다고 하더라도 이건 자연스럽게 당연히 소멸이 됩니다. 당연히 소멸된다. 넘어가 봅니다. 큰일 났네. 야, 30분밖에 없다. 이제 빨리 해야 되겠다. 야, 이렇게 거북이같이 설명하면 안 되겠다. 4번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계획 한번 볼게요. 이 행정계획이라고 하는 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이제 모아놓은 거. 그지? 제 수단을 이제 모아놓은 거. 이게 이제 행정계획에 해당이 되죠. 자, 기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주택 재건축 정비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
우리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구도는 아시죠? 일단 이제 조합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계획 인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있죠. 자, 그래서 조합이 수립한 사업 계획이, 사업 시행 계획이라든지 관리 처분 계획이 전부 다 구속적 행정 계획입니다. 구속적 행정 계획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인가는 진짜 가항상 인가에 해당이 되겠죠. 자, 니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환지 계획. 환지 계획이라고 하는 건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따라서 이게 토지를 이제 반듯하게 이제 피는 계획이 이제 환지 계획이고요. 환지 계획 자체는 행정처분이 아니야. 행정처분이 아니고요. 환지 계획에 따라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공사가 끝난 다음에 소유권을 이제 배분한다든지 환지 처분은 처분입니다. 그래서 환지 계획은 처분이 아니다. 환지 예정지 지정이나 환지 처분은 처분이다. 이게 환지 계획하고 뭐하고 시험에 많이 나오냐면 도시기본계획하고 시험이 많이 나와요. 그 도시기본계획도 구속적 행정계획이 아니고 환지 계획도 이제 그 구속적 행정계획이 아닙니다. 전부 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이겠죠. 자, 디귿을 한번 봅니다. 자,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나 행정지침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아, 이것도 봐야 되겠네. 큰일 났어. 설명이 그러지겠다. 자, 이 행정계획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행정계획이라고 하면 구속적 행정계획이 있고 이제 비구속적 행정계획이 있는데 구속적 행정계획은 그냥 행정처분이에요. 이게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으로 갑니다. 항고소송으로 이렇게 다투게 되는 거고, 자, 비구속적 행정계획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아니에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가 없어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헌법소원을 생각해야 돼. 예. 근데 헌법소원도 원칙적으로 되냐? 헌법소원도 원칙적으로 안 돼요. 비구속적 계획이라서.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이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이 법령에 뒷받침이 된다. 법령에 뒷받침이 된다. 그리고 이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 기본권 침해가 이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이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이제 공권적 행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대학 입시 요강이 있어요. 대학 입시 요강, 이렇게. 자, 넘어가 봅시다. 빨리 해야지. 자, 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행위 부관.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어면허 처분에 면허의 유효기간을 이제 1년으로 정했다. 우리 이제 그 부관이라고 하면 뭐만 독자적으로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면 부담만이요. 부담만 독자적으로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이 되고요. 뭐 기한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뭐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라든지 이런 이제 그 부담 이외에 이제 다른 부관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행정처분이 아니에요. 독자적인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자, 2번을 한번 봅니다. 도로조명 허가의 점용기관은 행정행위 이제 본질 요소다. 자, 이거는 부관이 위법하다고 하면 주된 행정처분에 어떤 효력을 미칠까? 이런 문제예요. 만약에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 주된 행정처분까지 위법해지고요. 그리고 부관이 주된 행정처분하고 별로 관련이 없다. 그러면 주된 행정처분은 영향이 없고 부관만 위법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도로조명 허가에서 이제 점용기간이라고 하면 이게 그 기간을 붙이지 않으면은 점용 허가가 안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로조명 허가에서 점용기간은 도로조명 허가라고 하는 주된 처분의 본질적 요소야. 본질적 요소라서 만약에 부관이 너무 짧게 붙어 있다. 그러면 도로조명 역시 위법해지게 된다는 거. 자, 그리고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대요. 그럼 이게 부당결부금지 원칙이 위반이 되겠지. 자, 그래서 그 행정법적으로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입니다. 자, 사법상 계약을 통해서 뭐 증여계약이라든지 기부금 납부 계약이라든지 자, 이런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법상 계약은 위법해서 무효가 되죠. 자, 4번을 봅니다. 자, 사도 개설 허가에서 정해진 공사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실제 판례는요. 그 사도 개설 허가를 하는데 공사기간을 5개월밖에 안 줬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 부당하게 짧은 그런 이제 허가기간을 붙였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지문이 만약에 이제 기한이 붙어 있는 허가기간이 붙어 있는데 부당하게 짧은 허가기간이 붙어 있으면 이건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허가 조건의 이제 존속기간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 판례 같은 경우에는 사도 개설 허가에서 정해진 공사기간을 뭐로 해석했냐면 요거 부담으로 해석했어요. 부담으로 해석했다. 그래서 기간이 도과가 된다고 해서 주된 행정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는 건 아니다. 부담부 행정행위 같은 경우에는 부담을 불이행했다고 해서 주된 행정행위 효력이 상실되지 않죠. 그지? 그렇게 봤다는 거. 자, 6번 봅니다. 자, 1번 행정행위에 대한 내용. 자, 이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와 관련된 내용이네. 자, 사실상 영업이 양도양수가 됐다는 거는
이제 영업시설을 이제 그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었다는 건데, 자, 승계신고 및 수리처분이 있기 전이라고 하면, 아직까지 누가 허가자냐면, 아직까지 양도인이에요, 양도인. 고법적으로 양도인이 허가자이기 때문에, 양수인이 영업 중 발생한 유법행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이제 제재 처분이 나가야 되냐면, 양도인한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양도인에 대해서 귀속이 된다. 자, 2번을 봅니다. 자, 산림청장이 산림법 등에서 정하는 국유유멸. 이거 키워드는 대부입니다. 대부. 자, 우리 이제 국공유 재산 관계에서 그 행정재산이란 말이 나오고요. 행정재산이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재산이란 말이 나오죠.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사용수익 허가로 가요. 사용수익 허가. 수익 허가로 가고, 그 다음에 일반재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계약입니다. 대부계약. 그래서 행정재산에서 사용수익 허가라고 하면 항상 특허입니다. 항상 특허에 해당이 되고, 일반재산에서 이제 대부계약이라고 하면 이게 사법상 계약이야. 사법상 이제 계약에 해당이 된다. 그지? 그래서 행정재산으로 시작이 된다. 사용수익 허가로 시작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 공법관계 행정처분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부계약이라고 말이 나오는 순간, 이거는 이제 일반재산이구나. 그러니까, 대부료 부과조치는 그냥 월세 내라. 뭐 이런 이제, 사법상 행위 이제 불가하다는 거. 자, 3번 봅니다. 자, 인가에 대해서 다투는 거는 기본행위 하자가 있으면 기본행위를 다퉈야 되고요. 인가의 하자가 있으면 인가를 다퉈야 돼요. 물론 이제 그 기본행위 하자가 있으면 인가도 하자가 있는 게 맞거든요. 인가가 하자가 있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본행위 하자를 내세워서 자, 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을 한번 봅니다. 4번도 어려운 지문이네. 자,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당연히 수반돼야 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 행정청의 추단적 의사에 부합하고 뭐 상대방 일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행정처분에 이와 같은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된다고 봅니다. 묵시적으로 포함된다고 본다. 이거는 뭐냐면 그 처분서의 해석의 문제야. 처분서의 해석의 문제. 우리 처분은 문서로 해야 되는 거고요. 문서에는 처분의 내용을 명백하게 이제 기재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처분 해석이 문제인데, 자, 이 구체적 사실관계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사회복지법인이 있었어요. 사회복지법인. 근데 사회복지법인이 좀 이상하게 운영됐어. 운영이 좀 뭐 이제 부정 뭐 하고 뭐 이제 횡령도 있고 이제 이렇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이 행정청에서 이렇게 임시이사를 선임합니다. 이사를 이제 선임을 한다. 선임을 하고요. 자, 임시이사 선임 이후에 이제 정식이사가 선임이 됩니다. 정식이사가 이제 선임이 된다. 이사가 이제 선임이 된다. 둘 다 행정처분입니다. 임시이사 선임도 행정처분이고요. 그다음에 정식이사 선임도 이제 행정처분이야. 자, 그럼 원칙적으로요. 정식이사 선임이라고 하는 행정처분을 하려고 하면 임시이사를 해임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해임. 왜냐면 임시이사 선임도 이제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이게 해임 처분이 없으면 그럼 임시이사는 이제 계속 지위를 유지하잖아. 그래서 원칙적으로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처분을 할 때 임시이사를 해임하는 해임 처분이 논리적으로 수반이 돼야 돼. 수반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 행정청이 이제 처분을 할 때는 해임 처분은 별도로 안 했어요. 해임 처분을 별도로 안 하고 정식이사만 이렇게 이제 선임하는 그런 처분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법원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차피 임시이사가 선임이 된 이후에 정식이사가 선임이 된다고 하면 중간에 해임 처분이 반드시 논리적으로 수반이 돼야 된다는 거야.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처분서 안에 해임 처분이 그 명시적으로 기재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묵시적으로 해임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야. 그지? 이게 논리적으로 수반되는 행정 처분이 포함됐다라고 묵시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지? 그게 이제 4번입니다. 넘어가 봅니다. 큰일 났네. 아침 시간 너무 힘든데, 이거? 7번 한번 봅시다. 7번. 공법상 계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보통 이 공법상 계약은 어느 경우에 체결이 되냐면, 그 연구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개발 사업이라든지 뭐 실시 협약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인 경우에 공법상 계약이 체결이 돼요. 그래서 일본에 이게 그 카이죠, 그 한국우주항공 카이가 국책 사업인 이제 한국형 헬기 개발 사업, 수리용 개발 사업에 이제 그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형 헬기 민군 경몽 핵심 구성품 개발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건 이제 단순히 사법상 행위가 아니에요. 사법상 행위가 아니라 정말 이제 그 10조가 투입이 된 그래서 이제 수리온이라고 하는 한국형 헬기를 이제 개발한다는 이런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그런 이제 계약이기 때문에 공법상 계약입니다. 그래서 뭐
뭐 지원금에 이제 대해서 이제 분쟁이 생기게 되면 당사자 소송으로 이제 제기를 해야 되겠죠. 자, 2번을 봅니다. 예산회계법상 입찰 보증금의 이제 국고기속 조치. 자, 이게 이제 국가가 체결하는 공공계약이든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공계약이든 뭐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체결하는 공공계약이든 전부 다 원칙적으로 사업상 계약이야. 사업상 계약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서 이제 입찰 보증금 이제 국고기속 조치한다고 하면 이거는 사법상 행위입니다. 이 비교할 게 뭐가 있냐면 이게 공공계약에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했잖아요. 입찰 참가 자격 제한만 행정처분이야. 그래서 뭐 이제 입찰 보증금의 국고기속 조치라든지 아니면 낙찰자 결정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사법상 행위에 이제 불과합니다. 자, 3번 봅니다. 과학기술 법령상 국가연구개발사업협약의 해지 통보. 이게 BK21 협약 해지예요. BK21 협약 해지인데, 근데 BK21 협약 해지가 그냥 단순히 계약 해지가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3년 동안 정부 이제 연구에 이제 결격 사유가 걸린다든지 이런 이제 불이익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행정처분으로 와요. 이것도 하나 또 외워봅시다, 우리. 나오는 김에. 이게, 이런 계약 해지가 이런 이제 연구 계약 있잖아? 뭐 기술 협약이라든지 계약 해지 중에서 이 공법상 계약의 이제 한쪽 당사자로 보는 게 중소기업 정보와 지원 사업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정보와 지원 사업만 이제 공법상 계약의 이제 한쪽 당사자의 이제 의사표시인 거고, 이 뭐 BK21 협약이라든지 무슨 환경기술 무슨 협약이라든지 엔간한 건 이제 행정처분을 이제 보는 게 더 많아요. 자, 4번 봅니다. 자,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대한 위탁관리 용역 운영계약은 관리처인 국립의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국립의료원 자체가 공법상 영조물법인으로서 행정주체예요. 행정주체고,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면 이거는 행정계약이야. 행정계약이 죄송합니다. 행정재산이야.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위탁관리 용역 운영계약은 이름 자체는 계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거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예요. 강상특허입니다. 강상특허. 그래서 사경조주체로서 행한 행위가 아니라 이거는 행정처분을 한 것입니다.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자, 넘어가 봅니다. 이제 8번. 자, 1번 봅니다.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령상 마을버스 한정면허시 확정되는 마을버스 노선을 정한다. 일반 노선버스 노선과 뭐 중복 허용 정도에 대한 판단은 이제 재량에 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요, 강학상 특허라고 하면 상대방한테 권리나 뭐 이제 법적 지위나 이런 걸 설정해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유리한 행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재량으로 판단이 돼요. 여러 가지 공익 목적을 감안해서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이제 재량에 해당이 된다. 대표적으로 이제 강학상 특허에 해당이 되는 게 교통사업 면허는 전부 다 강학상 특허예요. 그러니까 개인 택시 면허든 버스 면허든 항공 면허든 전부 다 이제 강학상 특허에 해당이 된다. 1번이죠. 자, 2번 봅니다. 자,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는 시설을 설치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오염물질을 추가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권리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상 특허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 뭐랑 비교해 주셔야 되냐면 배출시설 설치허가하고 비교해 주셔야 돼요. 배출시설 설치허가는 그냥 단순히 굴뚝 하나를 설치하는 강상 허가에 해당이 됩니다. 네, 건축허가 같이. 그래서 배출시설 설치허라고 나오면 강상 허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로 나오면 강상 특허에 해당이 된다. 자, 3번 봅니다. 자,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해서 변상금 징수. 이 변상금 징수가요, 국유재산법에 무단점유가 발생하면 무조건 하라고 돼 있거든요. 법률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법문원 기준에 따라서 이제 기속행위에 해당이 된다. 이 법문원 기준에 따라서 기속행위에 해당이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유가보조금이 부정하게 지급이 됐다. 환수하는 것도 기속행위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도로교통법상 음주를 했다라고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다. 그럼 그것도 이제 기속으로 이제 면허가 이제 취소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뭐 기속행위에 해당이 되죠. 자, 4번을 봅니다. 자,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 기준 및 금지 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 자연환경 보호 뭐 이런 이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이제 불확정 개념이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 판단 영역에 속한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판단 여지에 대해서 재량이 인정된 그런 사례죠. 자, 9번 봅니다. 자, 1번. 자, 이게 1번은 이제 공청회 이제 재개최에 이제 해당이 된다. 우리가 행정절차법에서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의견 제출, 청문, 공청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이제 청문이나 공청회 같은 경우에는 종료가 됐다고 해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야.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야. 만약에 이제 새로운 사정이 발견이 되면 청문이든 공청회든
다시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틀린 건 뭐냐면 공청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시 개최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공청회 개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청문회든 공청회든 재개최할 수 있다. 재량으로 되어 있고요. 자, 2번을 봅니다. 이건 행정절차법이 이제 배제가 되는 거. 이 행정절차법이 배제가 되는 게 뭐 헌법기관에 대한 처분이라든지 뭐 특수한제 영역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요. 병역법에 따른 뭐 소집이란 징집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에 대한 뭐 출입국 관리라든지 귀화라든지 아니면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계 처분이라든지 그런 처분이 있는데 자, 그런 제 처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행정절차법이 배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에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 아니면 행정절차에 준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이제 배제가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국적법에 따른 그 귀화 같은 경우에는 국적법에 완비된 절차가 있어요. 완비된 절차가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안 된다. 이 행정절차법 적용 안 되는 것 좀 외우셔야죠. 판례로 나와 있는 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국적법에 따른 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공무법상 직위해제, 군인사법상 보직해임, 그런 것들이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아, 그것도 있구나.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 이제 그 의결 결정. 자, 3번 한번 봅니다. 자, 국가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는데 사전통제 의견 청취 이유 제시 그대로 적용된다. 누가 감히 국가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것 같아? 누가 감히 하냐면 KBS가 국가를 상대로 해서 야, 너네 그 군대 가면은 그 내무반에 TV 있잖냐? 그러면서 수신 유보가 처분한 거야, 국가에 대해서. 자, 어쨌든 이제 국가도 행정 절차 이제 당사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된 행정 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자, 4번을 봅니다. 자, 여러 명의 이제 당사자가 있으면 대표자를 이제 선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자가 선정이 된 이상 당사자 등은 행정 절차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직접 그 이제 행정 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대표자를 통해서만 할 수가 있다는 거. 왜냐면 대표자를 뽑는 이유가 그 당사자 등이 너무 많아서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비효율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니까 대표자를 뽑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를 선정한 이상 당사자 등은 행정 절차에서 배제가 된다. 10분밖에 안 남았다. 큰일 났다. 자, 10번 봅시다. 10번. 자, 정보공개법 봅시다. 정보공개법. 이 기억이 이번에 처음 출제됐죠. 처음 출제가 돼가지고 좀 애매하긴 한데. 자, 어쨌든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정보 비공개 결정이 있었어요. 비공개 결정이 있으면 이 불복하는 절차는 이의 신청하고요. 그다음 행정심판 청구하고요. 그다음 행정소송으로 갈 수가 있죠. 이의 신청하고 행정심판은 임의적인 절차지. 그리고 이제 소송은 뭐 소송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의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국가기관에 그 정보공개 심의회라고 기관마다 다 있어요. 기관마다 있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정보공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하는 경우. 자, 대표적으로 이제 법령에 따라 이제 비밀로 규정된 정보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정보공개 심의에 해도 어차피 이거 비공개거든. 그래서 정보공개 심의에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니은 봅니다.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 관련이 있다. 이 제3자와 관련이 있으면 공공기관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제3자한테 통지부터 해야 돼요. 야, 너와 관련된 그 정보가 정보공개 청구 들어왔다. 통지를 먼저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지. 제3자는요. 3일 이내 이제 그 비공개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비공개 요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비공개를 하는 건 아니고 공개가 가능해요. 공개가 가능하고 그럼 이제 공개 결정을 하게 되면 제3자가 억울하잖아. 그래서 제3자가 역시 이의 신청하고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하고 이렇게 이제 불복할 수가 있습니다.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요. 자, 디귿 봅니다. 자, 제소자가 교도 간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해서 증명자료 확보를 위해서 징벌위원회 회의록에 대해서 이제 요청을 했다. 아, 이것도 좀 봅시다. 이게 하나의 판례에서 그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 건데, 자, 이 사람이 어쨌든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데 교정시설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교도관들의 이제 근무 보고서를 요청하고요. 근무 보고서 한번 보자.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징벌위원회 이제 회의록을 요청하거든요. 회의록을 요청하는데, 자, 회의록 중에서 이게 비공개로 이제 심의 의결한 부분이 있고요. 비공개, 심의 의결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징벌 절차 진행 부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근무 보고서는 공개. 그 다음에 절차 진행 부분도 공개. 자, 비공개 심의 의결 부분만 비공개입니다. 그지? 이렇게. 자, 넘어가 봅시다. 자, 11번 봅니다. 이제 제재 처분. 자, 제재 처분이라고 하면 뭐 인허가의 정지, 취소, 철회라든지 등록 말소라든지 그런 게 이제 제재 처분에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봅니다.
자동차 운수 면허 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대요. 자, 과징금 부과 처분은 통상 재량 처분이 많아요. 재량 처분이 많은데 만약에 법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해서 이제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하면 이게 초과된 부분만 취소하든가요? 전부 취소하는가요? 이게 재량 처분이라고 하면 이게 행정청에 이제 재량권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초과된 부분만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해서 전부 취소해야 돼요. 자, 2번을 보겠습니다. 행정기본법의 제재 처분의 그 제척기간이 있어요. 제척기간. 자, 그래서 이제 이제 행정법규 이제 위반 사항이 이제 발생을 하거나 그러면 원칙적으로 5년 안에 인허가 정지 취소 철회라든지 등록 말소라든지 뭐 과징금 부과라든지 그런 처분을 해야 된다. 자, 3번. 여러 처분 사유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제재 처분을 했대요. 그러니까 위법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하나의 제재 처분을 했는데 자, 만약에 그중 일부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이제 사실로 이제 밝혀졌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이제 처분 사유를 가지고 충분히 이제 해당 제재 처분이 정당화될 수가 있다고 하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자, 그리고 4번 볼게요.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처분으로서 자,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가 있다. 아, 이것도 보자. 이 최신 판례 아니에요? 이런 거 다 최신 판례일 것 같은데? 최신 판례네. 자, 이건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어떤 이제 그 화물 사업자가요. 이제 화물차 대수를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 증차를 시켜가지고 이 부당하게 이제 유가보조금을 타냈어요. 유가보조금을 타내가지고 일단 이제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영업정지 3개월을 받고요. 그 다음에 자,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를 이게 6개월을 받아요. 6개월을 받는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취소소송이 제기가 됐겠지. 취소소송을 제기하니까 이 행정청에서 여기를 이제 변경하는 처분을 해요. 어떤 변경하는 처분을 하냐면 그래? 그러면 야, 이거는 판결 선고시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유예한다. 자, 요런 식의 이제 시기와 종기를 이제 변경하는 이제 그런 이제 처분을 하게 된다는 거. 할 수 있나요? 당연히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는 3개월, 6개월 이게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 효력이 이미 발생했어. 근데 이노마가 이제 소송을 제기하니까, 그래? 그럼 이제 소송 끝나고 보자. 그러면서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자, 판결이 선고된 이후로 이제 연기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바꿨다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넘어가 봅니다. 12번. 자, 1번 한번 진짜 빨리 봐야겠다. 자, 1번. 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가 됐대요. 자, 그러면 개발부담금을 만약에 납부를 했다고 하면 이미 납부된 이제 금전은 이게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면서 이게 부당이득이 되죠. 근데 부당이득은 공법에는 규정이 없거든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민법상 이제 부당이득 이제 법리가 이제 적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사법 관계에 불과하다. 자, 2번 봅니다. 자,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을 했다.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부당이득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국가가 부당이득을 빨리 안 돌려주면 이게 환급 가산금이라고 해가지고 3.1%의 지연이자가 붙어요. 법정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법정이자 역시 이거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으로 돌려받으면 되겠지. 3번. 당연무효인 변상금 부과 처분에 의해서 납부된 오납금, 납부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납부 시에 발생해서 확정이 된다. 3번 지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요, 이게 소멸시효가 있어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이제 5년에 이제 소멸시효가 딱 걸리게 되는데, 그럼 도대체 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언제냐 이거야. 기산점이 언제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럼 언제 발생을 하겠어요? 내가 납부했을 때 발생을 하겠지. 납부했을 때 발생하니까 그때부터 5년의 이제 소멸시효가 이제 진행이 된다. 자, 4번. 자, 국가는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이건 이제 기속이야, 기속이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이유로 구체적으로 하니까 좀 그럴게요. 어쨌든 이제 어떤 이유로 이 변상금 부과 처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못하는 경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별도로 진행할 수가 있다는 거. 자, 넘어가 봅니다. 3분밖에 안 남았네? 문제 많이 남았는데? 자, 1번 봅니다. 자, 대집행의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이제 징수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대집행에 의해서 발생한 비용은 철거의무자가 부담을 해야 돼요. 철거의무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근데 철거의무자가 당연히 납부도 안 하겠지. 그러면, 자, 뭐로 갈 수밖에 없다?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강제징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게 되면,
국가가 그 대집행했으면 국고 수입으로 가는 거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대집행했으면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가는 거겠지. 자, 2번 봅니다. 자, 우리 행정사 강제라고 하면 대의직강, 즉시강제, 이런 게 이제 행정사 강제 규정인데, 외국인이라든지, 뭐, 형사라든지, 뭐, 행영이라든지, 뭐, 이런 데 또 적용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자, 3번. 자, 부동산 실명법상 장기 미등기자 같은 경우에는 3년 안에, 자, 등기 신청을 해야 돼요. 만약에 3년 안에 등기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근데 3년이 지나서 만약에 등기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의무행위 된 거잖아. 이행강제금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상 목적이 달성된 거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불가능합니다. 자, 4번. 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에 도로교통법상 축중 위반이라고 해서 이게 과적을 했어요. 과적을 하게 되면 운전자인 공무원도 처벌이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화주에 해당이 되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자치사무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도 양벌 규정에 의해서 처벌되는 법인에 해당이 됩니다. 넘어가 봅니다. 14번. 자, 행정소송의 이제 제소기간하고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1번. 자, 1번은 좀 암기를 할 게 있어요. 암기를 할 게 있다. 뭘 암기를 해야 되느냐. 우리 이제 그 행정소송법이요. 주로는 이제 취소소송에 대한 규정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지.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무효확인 소송이든 아니면 부작위법확인 소송이든 이렇게 이제 준용이 돼요. 준용이 되는데, 준용이 안 되는 거 외우셔야 돼요. 준용이 안 되는 거. 전제사간. 그래서, 자, 행정심판 전치. 네, 제소기간, 그다음에 사정판결, 이제 간접강제. 이거 적용이 안 됩니다. 준용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부작위법 확인 소송 같은 경우에 재집처사에 재집처사. 자, 그 중에서 재는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재는 제소기간이거든요. 제소기간은 준용은 돼요, 준용은 되는데. 근데 제한이 없을 뿐이야. 제한이 없다. 자, 부작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소기간에 이제 기산점을 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한이 안 된다. 근데 다만 행정 심판을 거쳤을 경우에는 원칙으로 들어가서 적용이 된다. 그리고 집행정지, 처분 변경에 의한 소변경, 사정 판결 얘네들은 적용이 안 됩니다. 자, 2번 봅니다. 당사자 소송에 법령의 제소기간이 있으면 불법기간으로 한다. 대표적인 우리가 배우는 당사자 소송이 토지보상법상 보상금 중감 청구 소송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금 중감 청구 소송 같은 경우에 이의신청 거치면 60일, 이의신청 안 거치면 90일 이렇게 제소기간이 있는데 그런 건 불법기간으로 하겠죠. 자, 3번. 자, 행정청이 법정 청구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잘못 알린 기간 내 청구 기간이 있으면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네. 예. 자, 이건 또 뭐냐? 이게 오고지 불고지의 효과예요. 오고지 불고. 행정처분을 할 때는 불복고지를 해야 되는데 제소기간을 잘못 알리거나 제소기간 안 알리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오고지 같은 경우에는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리면 긴 기간 내 행정심판 청구하면 되고요. 네, 불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있은 날로부터 이제 180일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자, 근데 오고지 불고지 때문에 제소기간이 연장이 되는 건 행정심판에만 적용되고 취소소송에 적용이 안 돼요. 자, 4번 봅니다. 자,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게 되면 재결서 정본을 이제 송달받은 날로부터 이제 90일 안에 이제 소송이 제기가 돼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행정심판을 이제 거친다는 게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쳐야 돼요. 만약에 이미 청구기간 도과한 처분이라고 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부적법한 행정심판이잖아. 그잖아?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소기간을 준수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15번 봅니다. 피고 적격. 자, 항고소송의 피고는 무조건 처분명의자, 처분서에 기재되어 있는 처분명의자, 처분청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래서 1번 보면 조례를 누가 외부적으로 처분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조례를 외부적으로 공표하는 사람은 지자체장이야,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이제 피고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만약에 두밀분교 폐지 조례와 같이 교육조례다. 그런 경우에는 교육감이 공포하기 때문에 교육감이 피고가 되겠죠. 자, 2번. 자, 합의제 행정기관이면 그 자체가 이제 피고예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장이 처분을 하는 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원칙적으로 기관 자체가 이제 피고가 된다. 근데 중노위만 노동위원회법에 중노위원장이 피고가 된다라고 법률에 규정이 있어요.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법리 무시입니다. 법률이 더 중요하겠죠. 3번. 자,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처분청이 대통령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피고가 되는 게 아니라 행정각부의 장관들이 피고가 되죠. 자, 4번. 자,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했다. 이게 소위 말하는 현명주의라고 돼 있는데 대리관계가 표시가 됐으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누가 처분을 한 걸로 알아요? 당연히 피대리청이 처분을 한 걸로 알지. 피대리청이 처분을 한 걸로 알기 때문에 피대리청이 처분청이 된다. 자, 16번 봅니다.
자, 토지보상법. 토지보상법 나오면 그냥 숨이 막히지 않아요? 토지보상이 손실보상 나오면 이제 숨이 막히는데, 자, 어쨌든 이제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토지가 이제 수용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상을 하는 절차예요. 자, 일단은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하는 게 먼저고요. 그다음에 사업 인정이 있고요. 사업 인정이라고 하는 거는 토지를 수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권한을 설정하는 국토부 장관의 처분입니다. 국토장의 처분. 자, 사업 인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용 재결로 가는 거고 그리고 수용 재결에 대해서 불복할 것 같으면 이의 신청도 할 수가 있고요. 이의 신청은 행정 심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취소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으로 간다.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이게 전체적인 절차. 자, 전체적인 절차에서 1번부터 한번 봅니다. 자, 사업 시행자가 사업 인정 고시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수용 재결이겠지. 1년이 된 다음 날에 사업 인정의 효력은 상실을 한다. 자, 어디 갔니? 그래, 수용 재결을 신청하는 거는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 신청이고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는요, 자기가 이제 신청을 할 수는 없고요. 사업 시행자한테 신청을 해달라. 신청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근데 사업 시행자가, 사업 인정도 받아놓고, 이게 재결 신청을 안 하면은,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1년이 지나게 되면은 사업 인정 자체가 효력이 상실되면서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됩니다. 1년 안에 빨리 신청해야 되겠지? 자, 2번 봅니다. 자, 재결에 계산상, 기재상 잘못이 있으면, 경정 재결할 수가 있죠. 이건 됐고. 3번. 자, 보상액 산정은, 자, 협의에 의한 경우는 협의 당시 성립 가격을, 그때 이제 땅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산정을 해야 될 거고요. 재결이 있으면, 자,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을 한다. 자, 그리고 4번 봅니다. 중토위가 이의신청. 중토위의 이의신청이 이게 행정심판이에요, 이게. 이름은 이의신청으로 되는 행정심판. 자, 재결이 위법하다고 인정이 되면 재결 자체를 이제 취소를 할 수가 있고요. 보상액을 변경할 수가 있다. 자, 이게 수용 재결이 나온다는 거는 이게 수용 재결서에 뭐가 기재가 되냐면 어떤 토지를 수용할 것이다. 그래서 손실 보상금은 얼마다. 이렇게 재결서가 나오거든요. 수용 재결서. 보상금이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의신청이라고 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중토위에서 뭘 결정해 주냐면 재결 자체를 취소해 줄 수도 있어요. 취소소송처럼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보상금만 바꿔줄 수도 있어.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처럼 이렇게 돼 있지. 보상금 변경 가능. 넘어가 봅니다. 17번. 답만 불러줘야 되겠다. 야, 안 되겠다. 자, 야, 첫날부터 참 애로사항이 많네. 참, 1번 볼게요. 자, 국가배상법상 5조에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 무효과실 책임. 뭐하고 차이점이냐면 국가배상법 2조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책임 같은 경우 고의과실이라는 표현이 있거든. 그래서 직무상 불법행위 책임은 과실 책임이고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리고 민법상 공작물 책임이든 아니면 민법상 무슨 사용자 책임이든 얘네들은 전부 다 면책 사유가 있어요. 손해방지를 이제 필요한 이제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 면책 사유가 있는데,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책임은 면책 사유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이제 하자가 생기게 되면,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손해배상해줘야 돼요. 자, 2번하고 4번 좀 같이 볼게요. 공공의 영조물이라고 하면, 가항상 공물에 해당이 되지? 그래서, 공공목적을 위해서 제공된 유체물, 물적 설비를 말한다. 자, 이게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 포함이 된다. 4번.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대요. 근데 사실상 도로일 뿐이지 이게 노선 인정을 안 받으면 공물은 아니거든, 아직까지. 그러니까 행정재산은 아직까지 아니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보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책임이 이제 피해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게 이용자한테, 그러니까 영조물 자체에 이제 물적 하자가 있는 거야. 물적 하자가 있어가지고 쓰는 사람 있죠? 이용자한테 이제 피해가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소음 피해처럼 이게 소음 피해처럼 이게 제3자한테 주는 피해가 있어요. 제3자. 자, 둘 다 뭐에 해당이 된다?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해당이 됩니다. 넘어가 봅니다. 자, 18번. 자, 1번 증액경정처분. 자,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증액경정처분만 소송의 대상이 되고요. 감액경정처분이 있으면 감액되고 남은 나머지가 소송의 대상이 되죠. 그리고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기존 처분은 소멸돼서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기존 처분이 가지고 있던 절차적 하자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2번. 자, 원칙적으로 불리한 처분을 하려고 하면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퇴직연금 환수 결정 같은 경우에는 법령상 확정된 처분이야. 확정적인 처분이고 금액도 결정되는 거라서 의견을 들어봐야 반영해 줄 수가 없어. 그래서 행정결정법상 의견 제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3번. 자, 거부를 당하고요. 다시 새롭게 신청을 해서 다시 거부를 당하게 되면 새로운 신청이지, 그지? 올해 떨어지고 내년에도 또 떨어지고 내후에도 또 떨어지기 다 거부 처분이잖아. 자, 4번 봅니다. 자, 행정청이 고지 절차에 의한 규정에 따른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자, 행정 절차 제기기간이 연장될 뿐이지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그거죠. 조졌다. 아까 그거 있었잖아.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처분을 하려면 불복고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오고지를 하게 되면은 이제 긴 기간 안에 행정심판 청구하면 되는 거고, 불고지를 하게 되면은 행정심판 기간이 이제 180일까지 이렇게 이제 연장이 되죠. 취소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오고지 불고지에 대한 제소 기간 연장 규정은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고요. 19번 봅니다. 자, 1번. 행정규칙은 이제 그 대외적 효력이 없죠. 법규성이 없기 때문에 행정규칙 그지? 그래서 대외적 효력은 없다. 근데 이 행정규칙도 이게 행정작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률 우회 원칙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상위 법령을 위반하게 되면 당연히 무효다. 행정 내부적 효력도 없다. 2번. 자,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기 때문에 행정규칙에 위반되는 처분이라고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것도 아니고, 행정처분에 부합하는 처분이라고 적법한 처분이 되는 것도 아니다. 무조건 대외성을 가지는 법규 명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자, 4번. 자, 행정관청의 내부의 사무처리 규정에 불과한 정결 규정. 원래는 국장님이 정결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정결을 했어요. 근데 처분서는 누구 이름으로 나간 거냐면 처분권자인 장관님 이름으로 나간 거야. 국토부 장관 이름으로 나간 거기 때문에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처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효라고 볼 수가 없다. 내부 규정만 위반할 뿐인 거죠. 그리고 4번 보면, 자, 우리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 효력은 없죠. 이게 개별적 효력뿐이냐, 개별적. 당해 사건에서만 배제가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 위헌 위법 결정을 받은 명령 규칙이 계속 적용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통보해서 뭘 한다? 관부에 게재한다. 관부에 게재해서 대세적인 효력을 확보한다.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통보하는 이유는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관부에 게재하라고. 마지막 문제 볼게요. 20번. 자, 인허가 의제에 대한 내용 1번. 자, 1번이 제2제가 부정이 된다는 거예요, 제2제. 그러니까 인허가 의제의 효과는 딱 그 법률에 규정된 의제된 인허가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거기에서만 발생하는 거고, 의제된 인허가를 독자적으로 신청했을 때 의제되는 인허가까지 또 받는 건 아니라는 거지. 줄줄줄줄 이렇게 인허가를 받는 건 아니라는 거지. 예. 그 1번이고요. 2번. 자, 국토계획법상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 이제 허가가 의제가 됐다. 자,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가 되면 건축 허가 요건도 판단해야 되고요. 개발행위 허가 요건도 판단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개발행위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제? 거부할 수가 있다. 자, 3번 봅니다. 자, 주택건설 사업 승인 그 처분에 따라서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하면 이해관계인이라고 돼 있죠? 의제된 인허가 취소를 구해야 되겠죠. 아,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인허가 의제와 좀 시간 없어도 그 인허가 의제와 관련해서 이게 소송이 제기되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신청을 했다 거부를 당한다. 그러면 이건 이제 뭐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퉈야 되냐면 주된 인허가에 대해서 다퉈야 돼요. 주된 인허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신청을 했다가 거부가 된 게 아니라 신청해서 이제 주된 허가가 나간 거야. 주된 허가가 나가고 의제된 인허가까지 받은 걸로 이제 간주가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 의제된 인허가 때문에 비로소 이제 법률상 이익 침해가 생긴 이해관계자가 있는 거예요. 이해관계자. 그러면 이해관계자는 의제된 인허가를 다퉈야 되겠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자, 그리고 4번. 마지막인가? 자, 어떤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 인허가 의제가 있다고 하면 인허가 의제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야. 권리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의제된 인허가까지 다 받고 싶으면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지, 반드시 전부 다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야. 제출 안 하면 그냥 의제된 인허가 못 받을 뿐이야. 그지? 그래서 권리이지 의무는 아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첫날인데 제가 이게 생각보다 20문제 푸는 게 쉽지 않네. 쉽지 않네. 내일은 이제 조금 빨리 좀 끝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첫날인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은 뭐 푸냐? 내일은 지방직 풀지 않나? 올해? 그래. 올해 이제 내일은 이제 올해 지방직 9급 풀도록 하고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내일 또 밝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